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의 사이다 박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고 2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완구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요. 40여 후보자 임명한 거는 뭐 임명한 거라고 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특히 이완규는 안가 해동 4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휴대전화 다 없애고 4명 다 없앴는데 내일 안에 공범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조사가 진행된 상황인데 이 사람을 임명을 한다. 권한대행이 본인의 임명인지 어떤 다른 사람의 임명인지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스.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우리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현주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전현주 기자님. 자,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을 했습니다. 자, 월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3달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던 40여 헌법재판관을 어제 임명했습니다. 네. 그간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윤석열 씨가 파면되고 나흘 만에 돌연 임명을 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입니다. 오는 18일이면 대통령 추천 몫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한 대행은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네. 한 대행은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가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사심이 없다고요? 네, 예.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와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 자체를 받지 않겠다면서 한 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임시직인 총리가 위헌적으로 행사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즉각 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월권 여부도 지금 문제지만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한 명 이완규 법제처장
지금 내란 혐의 피해자 아닙니까?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잠시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삼청동 안가를 찾은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이 회동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갑자기 교체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처장은 경찰 조사에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 조사까지 받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당시 함께 모인 이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체 이유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아직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처장에 대한 조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를 한덕수 대행이 몰랐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볼 수 없죠. 있는데 예. 결국 이렇게 된다면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헌법수호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한 겁니다. 일부러 이러는가 무슨 장난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귀를 아마 의심했던 것 같은데 이완규 이 사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하고 되게 관계가 많습니다. 대학교 동기고요. 네. 연수원도 동기면서 윤석열 장모 사건 변호사 했었고 본인 윤석열 사건 변호까지 맡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 처장은 윤석열 씨 본인을 변호를 했었는데요. 또 윤석열 씨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변호를 맡아서 이른바 가족 변호사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내란 사태 이후에는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정당한 권한 행사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또 비상계엄 당일에는 계엄이 완전히 해제되기도 전에 관사에서 잤다고 한 말이 지난 2월 국정조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처장은 못하겠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하면서 또 태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많은 헌법학자들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이에요. 대통령이 헌법에는 3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도 아닌 아무도 아닌 사람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거 네. 위헌적 요소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네.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지위를 잠시 대행하는 이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법이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지위의 차이는 명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현재는 지난달 한덕수 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봤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다라는 점을 사실상 확인을 해줬던 건데요. 예. 또 헌법학계에서는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헌법소원 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작년 말만 해도 한덕수 대행이 지금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말들을 했습니다. 100일 만에 말을 뒤집은 형국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과거에는 달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회가 선출해도 이들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추천권은 국회에 있었고 임명이라는 사실상 이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어제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는데요. 즉 헌법상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되도록 자제하겠다던 자신의 말을 이 100일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017년 1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이었던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퇴임하자 이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이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는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네, 다수설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임명받은 사람이잖아요. 국민들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뭔데 건방지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아니면 더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사람에서 국민들 연락이 하려고 하나 싶어요. 이왕조가 웬 말입니까? 지금 용산 건풍기님 한덕수도 처벌받아야 된다. 김말룡님 또 글도 주셨고요. 수경님은 파면되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빌런들이 등장한다. 미어캣님도 기회주의자다. 화이트홀님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댓글에서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트럼프 28분간 통화를 했네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 한국 시간으로 9시 3분쯤 트럼프 대통령과 약 28분간의 첫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78일 만에야 네. 첫 양국 정상 통화가 이루어진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내 첫 번째 임기 동안 군사 지불을 시작했으며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집권 1기 때 합의한 방위비 증액을 바이든 행정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파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편 작년 이 10월에 사실 한미 방위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지난해 타결한 방위비 협상을 무시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 오늘부터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 관세 25% 적용이 되는데 요것도 좀 얘기를 좀 했나요? 네, 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몇 시간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CNN 인터뷰가 이뤄졌는데요. 네. 한대행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처럼 미국 관세에 반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참고로 중국은 상호 관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읍소해서 미국과 우선 협상할 기회를 얻은 상태입니다. 한대행은 하루 이틀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한국이 상호관세 25%를 부과받은 것에 관련해서는 나는 매우 멋진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25%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매우 멋진 방식으로 그들과 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뭐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엄중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엉뚱한 일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안 되면 다음 정부에 미루는 게 나아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게 맞는지. 그래요. 정상 통화가 아니고 비정상 통화 아니냐 손영님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부하고 친분을 가시했던 건진법사 전성배죠. 이 사람 휴대폰 이른바 법사폰인데요. 이걸 열어보니까 곳곳에서 인사청탁하는 여러 가지 이력서가 대거 쏟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건진법사 이 전성배 씨는 사실상 공식 직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임 고문으로 그러니까요. 통했던 인물인데요. 검찰이 이른바 이 법사폰을 포렌식해 보니까 전 씨에게 각종 인사청탁이 들어왔던 내용이 파악이 됐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일례로 이 정치 브로커로 추정되는 김모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명함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김 씨는 전 씨를 향해서 하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늘님요? 네, 은혜를 머리 이고 살겠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또 도의원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이력서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달라 이런 부탁을 한 정황도 파악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 이 두 명은 결국 당선이 됐고 당선됐고. 김 씨는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당선이 됐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아직 그 대가로 명확한 돈이 오갔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공천이 됐는지는 조금 더 수사를 한 뒤에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건진법사 또 누구하고 주로 연락을 받았는지 살펴보니까 놀라운 사람이 또 나옵니다. 네. 최은순, 김건희 엄마죠. 김건희 모친 네. 최은순이 나옵니다.
최은순 씨와 수차례 통화하고 또 통화 기록도 굉장히 예. 길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통과 등 이 김건희 리스크가 고조된 작년 9월 29일 최은순 씨가 직접 건진 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려 1시간 33분 9초간 이뤄진 통화였는데요. 이후 도이 1시간 33분이요. 네, 예. 꽤 긴 시간이었죠. 예. 이후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와 또 명태균 의혹이 불거진 10월 하순에도 최은순 씨는 건진 법사에 전화를 걸어서 1시간 48분 24초나 통화를 했습니다. 이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또 명태균이 구속된 직후인 11월 17일에는 건진 법사가 최은순 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고 윤석열 씨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하루 전날에도 이 두 사람은 약 47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검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두 사람은 9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두 달 동안 1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아직 명확한 통화 내역과 또 어떤 통화 이후에 어떤 게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명태균을 통해서 여론 어떻게 조작하고 돈 안 주고 받고 누구 공천해주고 네. 또 건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전성мен가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이력서 제출해 가지고 뭐 돈이 오갔으면 뭐 뇌물죄라든지 선거법 위반, 돈이 안 오가도 이 사람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장모하고 1시간 이상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다. 왜 합니까? 뭔데 왜 합니까? 이런 것들이 뭐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선거는 어떻게 했으며 과연 이 뭔지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네. 나라를 무슨 뭐라고 생각했는 건지 정말 하나하나 더 드러나겠지만 드러날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깜짝 놀라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어서 수일른 남자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속 시원한 소리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무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돌아올 때도 지금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뭐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까? 떡이라니 무슨 소리 갑자기 무슨 한덕수. 내가 지금 화가 나니까 이름도 성을 빼고 부를 뻔했네. 한덕수. 덕수 그럴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열번 아니 화가 안 나겠냐고. 어제부터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어제부터.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정 기자하고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뭐 그냥 한 마디만 더 덧붙이면 저는 이거 한덕수가 한 게 아니고 윤석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면 파면된 사람의 말을 듣고 만약 했다면 그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한덕수는? 그러니까 증거를 대볼게요. 증거. 그렇게 증거요? 생각하는 증거가 예.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언제 탄핵이 됐습니까?
4월 4일 11시 그랬죠? 22분. 어제는 네. 8일이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4일 지났죠. 예. 자,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지명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4일 만에 검증도 하고 지명도 하고 다 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검증이 됐겠어요? 더 웃기는 건 어젠가 그 이완규가 이 사람한테 인터뷰했잖아요. 법제처장. 그랬더니 네. 뭐라 그래요? 얘기 들은 게 그 전날이래요. 그럼 7일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검증을 하려면 그걸 받아야 돼요. 동의서를. 예를 들면 박지원 변호사를 예를 들면 헌재 재판관을 하려면 미리 사인 다 받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개인 정보를 접근도 하고 국정원이든 아니면 경찰이든 이런 데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전날 그럼 사인이나 받고 그 하루 만에 한 거예요. 그러면 검증을? 불가능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금, 토, 일, 월, 화인데. 그러니까. 월요일인데. 예. 주말간에. 그 이완규한테 얘기한 게 그 전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7일이야, 7일. 예. 7일 날 얘기하고 8일 날 지명을 해요? 뭔 검증을 했다는 거야? 검증이 안 되지. 검증을 했으면 할 수도 없는 게 피의자로 입건돼 있어요. 내란님이 피의자로. 네. 아니 입건된 사람을 아무리 헌법재판관이면 가장 고도의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청렴해야 돼요. 네. 그런 사람 시키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거기 앉아가지고 헌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판단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지명을 한다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되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이 그냥 뭐같이 보이나요? 그렇죠. 뭐 어떻게 가짜나요? 왜 가짜는 것 이렇게- 같아 그 사람들을 볼 그러니까 때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대충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윤석열 뒤에 뭐가 있어서 하는 건지 이게 사실은 국민 알기는 뭐같이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의심을 네. 하는 건 윤석열의 뭐 전화든 뭐든 이게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드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일 날 파면됐는데 그 전에 그러면 파면되기 전까지는 이걸 지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4일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무슨 뭐 말은 어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뭔 의견을 들었는데 뭘 들어요? 민주당한테 물어는 봤어? 예. 지금 현재는 여야가 없어요. 그렇죠. 제1당이 누굽니까? 국회 제1당은 민주당이에요. 윤석열이 파면됐기 여당 야당이 아니라고요. 그럼 민주당 의견은 들었어요? 뭐 말은 들은 것처럼 얘기해. 국회의장도 생전 처음 듣는 거야. 국회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인사청문회 그거 해달라고 오면 접수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접수 안 하고 마흔역도 한 넉 달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도 끌면 안 돼요, 그냥. 아니 그리고 본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은혁 재판관뿐만 아니라 그때는 3명이었어요. 3명을 네. 다 임명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임명 안 하는 이유를 뭐라고 됐습니까? 권한 대행은 소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아니 국회에서 통과돼서 온 거 임명하는 것도 소극적인 행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요 자기가? 대통령이야? 그리고 어느 법에 무슨 뭐 어제도 봐 종편이라는데 보수 그 패널들 하는 소리도 내가 너무 화가 나던데 네. 어느 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대통령이 없어요. 지명한다고 돼 있지. 없어요. 대통령이 권한대 지가 안고도 대통령이야? 아니에요. 권한대 안고도 임시직. 아니 그리고 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만 그렇죠.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잠시 동안 그 권한을 정말 소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있는 거예요. 국가 운영을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인사권까지 자기가 발휘하라고 있냐고요. 지가 다 해 그러면 장관도 임명하고 다 하라고 그래. 지금 다 장관들 없는 데 있잖아요. 다 해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체?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왜 저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두 가지 의심이에요. 첫 번째 예. 의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과의 어떤 통화나 소통이 있지 않았나 하는 첫 번째 의심. 제가 합리적 의심이에요. 충분히 이거는. 합리적이네요. 그건 뭐 저는 사실관계 모릅니다. 예, 예.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됩니다. 예. 의심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제도 권성동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 당에 뭐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뭐 제가 알기로 뭐 10여 명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덕수 대통령 대선 후보로 생각하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대선 했어요. 후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 그리고 또 윤상현도 뭐라 그랬으니까 나와서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가 들어갔나 어깨?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요. 어깨 예, 들어가는 뭐가 거. 들어갔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내란 뭐 종결이 되려면 정식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멀은 게 아닌가.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게 진짜. 국민들은 좀 잠을 좀
언제 좀 편히 할 수 있는지. 아니 그런 이제 생각도 드네요. 어제 선거일도 결정이 됐고 그러면 50 며칠 남았어요. 이제 60일도 안 남았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때 임명하면 돼요. 그때 하면 돼요. 아니 몇 달 뭐 한 달 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헌재 재판관 2명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 그리고 4월 18일 날 퇴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며칠. 네. 아니 뭐가 대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고 없으면 국정이 운영이 안 돼요? 헌재가 안 돌아가요? 아니 두 사람이 만약에 이제 퇴임해도 7명이잖아요. 네. 7명이면 심의가 가능해요. 심의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정하는 데는 뭐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심의하고 나중에 새로운 재판관 2명 오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냐고 대체. 그러니까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정치 하는 게 이게 맞냐 이런 얘기들 하는. 우리 댓글에 지금 네. 우리 교수님 너무 화가 나셨다. 화가 났지. 화가 안 나겠어요 너무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정신 건강이 안 좋아. 내 뭐야 피해 보상 요청을 신청할 거예요. 아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지난 4일 날 음. 윤석열 파면될 때 예. 그때를 다시 돌이켜 봅시다. 음. 그때 결정 들었을 때는 아 그때는 좋았지. 어땠어요? 기분이 그때도- 좋았지. 또 그때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예, 근데 예. 며칠 만에 한덕수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권한 대행이면 최소한의 일만 하세요. 뭘 그렇게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아니 그리고 자기 말도 100일도 안 돼서 뒤집은 거잖아요. 네. 그게 더 웃기는 거예요. 아, 자기가 분명히 그랬잖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고. 네. 마흔역 재판관하고 나머지 2명 재판관 임명 안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창피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아니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거잖아 지금. 이게 말이 아니, 좀 후한무치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이거는. 모르죠. 예, 모르는 거죠. 알면 이런 얘기 못해. 내가 못하죠. 100일 전에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탄핵 이제 선고가 됐는데 아직 뭐 진행 중인 것도 많고요. 예. 일단 탄핵 선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음. 탄핵 선고가 나기 전에 4월 4일 날 나기 전에 탄핵 기각을 확신하는 언론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사인데요. 아시아투데이. 이 언론사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진숙 그는 방통위원장 있었잖아요. 네. 4대4. 한덕수 기각이 되긴 했어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네. 있다는 것도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탄핵이 기각될 거다. 이러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 예상을 하는 것을 전문가 인터뷰라고 정치인 전문가 인터뷰라고 인터뷰한 사람이 3사람이에요. 기사를 쓰면서 누구누군지 아십니까? 김성회 기억나세요? 윤석열 정부의 비서관 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실 비서관. 지금 국회의원 김성애 말고요. 예. 그 사람 아니에요. 김성회라고. 예, 알죠. 그다음에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전한길 씨. 뭐야 이 사람들 당연히 그러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공정한 기사를 쓰려면 예. 기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인용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공정하게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뷰를 3명 했는데 3명 다 기각의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니 기사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기각된다는 기사를 쓰지. 이게 지금 전문성과 공정성 1도 없는 기사예요. 이거. 아니 결국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예.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기사를 기사를 쓴 거다 거죠. 기사를 썼는데 예. 또 있죠. 또 있어요.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문제가 많잖아요. 늘 많은 예. 문제가 많은 언론사인데 뭐라고 예. 기사를 쓴 줄 아세요? 기각 처음에는 기각 인용 5 기각 2 각하 1에서 인용 넷 기각 셋 각하 1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바뀌었다고요. 그렇게 기사를 썼고 예. 더 웃기는 건요. 뭐라고 썼냐면 헌재 내부 소식통과 헌재 내부 소식통이 없다고요. 이거 외부에 알리면요 법적 처벌받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 네. 나중에 재판관들 네. 결정문 보니까 예. 뭐 이런 말이 자체가 없어. 무슨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4대4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 그러니까 판결 전망 일부 네. 변화됐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기각이 4시나 돼 인용이 4시고 네. 기각 3시 각하 하나래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자기들 희망상으로 쓴 거예요 기사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이걸 겁니까, 보고 이게 뉴스니 아니면 이게 맞다고 보고 네. 많은 사람들이 또 극우 쪽 분들은 확신을 했던 그랬겠죠.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윤석열도 그랬던 것 같아. 잘 그건 또 네. 윤석열도 쏘갔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신문들 느낌이. 보고. 참 답답한데. 자 윤석열 파면 이후에 조선일보 예. 지금 이재명 저격에 나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멋진 게 박정훈 논설실장이라는 사람이 네. 칼럼을 썼는데 참 이 칼럼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의 강이래요. 뭔 이재명의 강? 강입니까? 지금 강. 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서 바닥의 바다다 네. 태평양이다. 언제 건널래? 네. 건너다가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어요. 탄핵에
왜냐하면 탄핵이 당했는데도요. 네. 선긋기를 안 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선긋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같이 별로. 가요, 같이 가. 네, 계속 빠져 그러다가 네, 침몰한다고요. 지금 국민의힘 걱정이나 해 박정훈이 논설실장이란 분 지금 뭐 이재명을 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지금 뭐 오늘까지 대표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체? 아니 뭐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공소헌법은 거의 이제 무죄가 나왔으니까 대법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나머지 재판들 그 기소해서 한 거 누가 했습니까? 검찰이 했잖아요. 네. 어제 또 무슨 재판 나온 김만배 씨 재판 보셨어요 무죄 어제? 됐대요? 무죄 나왔어요. 네.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다고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증거 있습니까? 물증 있습니까? 없어요. 유동규 말만 먹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북 송금 김성태 말만 듣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들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어떻게 엮어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실은 이재명 재판 많지 않냐 뭐 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을 타겟으로 검찰이 무자비한 수사를 한 수사를 거잖아요. 하고 있는 근데 거죠.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다른 재판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왜 높죠. 기소권이 유일하게 검찰이 있으니까 검찰이 막 기소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어제 또 더 내가 이 얘기 아니고 어제 또 화가 나네. 이완규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수 패널들이 야 검찰 이거 뭐 기소를 기소만 되면 또는 입건만 되면 피의자로 부르는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그러면 이재명을 대놓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입건되고 기소되면 피의자라고 얼마나 범죄자로 공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등 프랭카드 걸고 네. 현수막 걸고 이런 행동했잖아요.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이 문제라고요. 본질을 왜 이렇게 보는 거야? 조선일보는 대체 그러니까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국민의힘이지 민주당입니까?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내란 종식하고 탄핵은 됐지만 탄핵 이후에 내란은 동조 세력들 아직도 정부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 청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어. 이게 무슨 문제냐고. 리스크 유발자가 누굽니까 대체? 윤석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보수 언론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지금 하죠. 이재명 대표 비판을 계속 할까요? 계속 어떻게 할 수밖에 예상하십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아하. 사실은 이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대선 정국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강력한 대권 당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게 저는 벌써 이제 지금 대선 정국이에요. 어제 이제 선거 일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대선 또 후보들이 다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유튜브도 있는데 예. 유튜브는 윤석열 파면될 때 이 결정될 때 네. 검은 거래 의혹이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거- 했습니다. 다른 거 검은 거래가 있었다. 뭔 거래를 하는데요? 전원책 변호사네요. 예. 예측을 한대요. 대예측이래. 하나도 그것도. 모르면서 뭘 이탄 예측을 뭐라고 한다. 감히 말씀드렸는데 인용은 물 건너갔대. 웃기고 있네. 기각이 물 건너갔어요. 맞지도 않아 하나도 변호사라면서 그렇게 뭐 법률가잖아 전원책 씨도 네. 변호사니까 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을 왜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예측을 알고 자기 바람을 자꾸 얘기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거죠. 희망사항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검은 거래가 있었다는 건 네. 헌법재판소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무슨 검은 거래가 있었는데 누구랑? 이게 말도 안 되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무슨 검은 거래인지. 네.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남아 있으니까요. 네. 남아 있는 거 다 나중에 뭐 저 지지하는 법적- 사람들도 네. 뭐 한번 보고 저렇게 논평하고 저렇게 예측하는 거 틀린 거 좀 네.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스카이데일리가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스카이데일리 만평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야, 이 만평이 올라온 지는 꽤 됐는데 네. 좀 충격적이에요. 이게 결국 경고처분 받았네요. 경고처분 받았죠. 예.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신문윤리위원회는 사실은요 강제성이 별로 없어요. 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기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벌을 하더라도 지금 아까 그 우리 사진 봤지만 그게 말이 되는 이게 지금 문현배 대행을 네. 저렇게 아니 말을 정말 제가 이게- 입으로 읽을 수도 없어요. 예. 저게 만평이라는 건 빚고 와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욕이죠, 저거는. 네. 모욕 아닙니까? 모욕이죠. 모욕적인 행동을 그리고 근거도 없이 저런 얘기를 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경고를 했는데 경고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냐고요. 스카이데일리가 했던 못된 행동들이 지금 이거 한 건입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도 계속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아니, 지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평도 만평이지만 뭐 중국 간첩 체포설, 네. 대남 공작설 무슨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허위 그 뭐죠? 그 가짜 뉴스? 가짜뉴스 네, 네. 저기 캡틴 코리안가 네, 뭐 그 사람 인터뷰하고 인터뷰에서 네, 거짓말 그랬었죠. 같은 것들 다 보도하고 이 정도면 폐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폐간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폐간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보도 내용을 가지고서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 보도를 한 거, 그다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폐간까지 가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뭐 이런 미명 아래 네. 결국 이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법안이 그랬었죠. 있었는데 통과는 안 됐었죠. 통과를 못했죠. 예. 국민의힘 때문에 통과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폐간하는 걸 엄격하게 막아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폐간이 하기가 어려워요. 네. 폐간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이게 행정적으로 오랫동안 발간을 안 하거나 신문 매체를 그쵸? 뭐 1년 2년에 1년에 한 번씩 기사를 쓰거나 또는 실제 사무실 도움대 사무실 있는 것처럼 하거나 이런 것들을 2번이나 3번 정도 방문해 가지고 증거를 마련해야 돼요. 네. 사무실 이름이 있는데 거기 직접 찾아가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예. 예컨대. 예. 그리고 뭐 직원도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3명인가 5명 정도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 경우 이게 확인이 될 때만 폐간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1년이나 2년 기간을 줘요. 유예 기간을 줘요. 다시 한번 하라고. 그게 안 됐을 때만 폐간이 가능하지. 기사 쓴 내용 가지고는 형사적 처벌밖에 안 받아. 네. 그러니까 이 형사적 처벌도 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벌을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낮아요. 500만 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많아야 10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 넣어가지고 광고 받고 슈퍼챗 받고 또는 뭐 이런 후원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 내고 말지 이런 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내고 더 수익이 더 많이 더 많이 생기는데. 나면 그래서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 이게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강력한 민사적 책임을 지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문 닫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그러니까요. 운영이 안 되니까 예.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근데 그걸 막아가지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현행법상으로 예, 예. 앞으로 뭐 방송법이나 뭐 신문법 이런 이거 거 바꿔가지고 바꿔야 해야죠, 되지 이제. 않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 검찰총장 딸 채용 특혜 의혹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외교부에 채용이 됐는데 네. 본인 그 딸한테 유리하게 네. 인턴 그 경력을 네. 경력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뭘 어떻게 봐?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심각하죠. 예. 이거는요 처벌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나중에 수사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원래 공고를 냈던 내용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 사람 뽑은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어제 또 그 MBC 보도를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어요. 네. 심우정 총장의 딸이 서류 전형 평가에서 3등을 했대요. 3등. 3등 하던 사람을 네. 면접에서 1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에이 맞네 그러면 면접에서. 맞네. 네. 그러니까 서류 전형 점수는 75.3이래요. 아이고, 100점 만점에. 아이고, 그래서 3등을 맞구만. 했는데 면접에서 면접관 두 사람이 만점을 준 거야. 점점 드러나네요. 그러면 1등이 돼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됐어요. 에이, 그리고 맞네,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1등에서 따른 사람은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고 3등이 돼버리고 떨어지고 바꿔줘버린 한 명 거야. 뽑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제 MBC 보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순위를 바꿀 정도로 면접에서 많은 그걸 줬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나오네요. 그럼 이 계속 사람한테 나와요. 심우정 딸한테 유리하게 네. 하려고 다 해줬네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공고에는 학위 소지자예요. 네. 석사 학위 소지자. 예. 이 말은 졸업을 해야 돼. 음흠. 근데 졸업을 안 하고 졸업 예정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원래 안 지원을 돼요. 못 해요. 예정자 하면 안 근데 돼요. 졸업 예정자였어요. 맞네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공고에는 학위 소지자 예. 이러면 졸업까지 하고 논문까지 써야 되거든요. 그 아니고 당시에는 석사학위 예정자였어요. 학위 예정자인 심 씨를 채용했다. 네.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럼 이거는 명백하게 처벌받아야 돼요. 맞네. 네, 다 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이거 감사원에서 안 해, 뭐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감사를 하고 진행하지 있어요. 않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짜고 치는 거 아닌가 하는 뭡니까, 생각이 들 이게. 정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빨리 감사하고 네. 감사하기 전에 검찰에서 이건 수사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업무 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만약 바로 수사 들어가야 돼요. 부모가 이걸 알았다고 딸 혼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았다면 그건 모르지 공범 뭐. 되는 거고요. 네.
조민 조국 사건 보면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나오죠.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음. 왜 이렇게 공정상식으로 하면서 자기 딸은 취직시키고 하여튼 일단 심우정 딸 예. 이 특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국 조민 네. 이때 상황이 좀 떠오르는데 떠올 수밖에 없죠. 그때하고 언론량을 좀 비교해 보면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의혹 문제는 전체 보도량이요. 네. 5,757건이었어요. 아, 이렇게 많았어요. 보도 진짜 내용이. 많았네요. 하루 평균 640건이 보도가 하루 평균만 네. 하루에. 그런데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딸 의혹은 전체 건수가 255건이에요. 뭐야? 지금 비교를 해봐. 너무 적은데요? 너무 적지. 하루 평균 28건이에요. 그러니까 23배 차이나 23배. 뭐 물론 뭐 내란이고 이런 상황도 있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조국 조민 그때 문제됐다고 하면 심우정 신민경 이것도 다뤄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닙니까? 다뤄야죠. 근데 이제 비슷하게 되는 건 방금 이름 아니라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이름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름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예. 조 전 장관 딸의 의혹을 전하면서 딸 실명을 공개한 보도가 20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심 총장 딸 이름 이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이름을 공개한 게 딱 한 건밖에 없어요. 아 이름 공개하면 안 됩니까? 아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언론의 보도 태도를 예. 비교하니까 예. 박지훈 변호사처럼 얘기한 사람은 아. 한 건밖에 없었다니까. 이게 얼마나 불공정하냐고요. 공정하게 해야지 그러면 왜 신민경인가 미경인가 네. 예. 그 사람 이름은 한 건밖에 보도를 안 하고 네. 조국 전 장관 조민 씨에 대해서 20건이나 보도를 하냐고요. 이것도 이름을. 불공정한 거죠. 그리고 그때도 또 생각이 나지만 뭐 하여튼 저 뭐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예. 맞아. 촬영하고 자작 뭐 집에 막 두들기고 문 두들기고 뭐 기자들 몰려가 가지고 음식 뭐 시켰냐 네, 그러고 그거 보고 그딴 짓 하는 그 기자들도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많이 엄청 이번에는 또 많았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엔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니 황당하냐고요. 그 조민 씨 거보다 지금 이 심딸 훨씬 심각해요. 훨씬 심각하잖아요. 자기들도 기자들도 그 또래 기자들이면 그런 거 공정 이런 거 생각하면 거기 가가지고 해야지. 사생활을 캐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의 이중잣대 아닙니까? 이중잣대죠. 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조국 전 장관 그 상태는요. 조국 장관에 대한 뭐 자질이나 정책 네. 이런 거 보도한 거 보셨어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잖아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네. 오로지 그냥 집안의 모든 걸 다 뒤지는 것밖에 없었어. 맞아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도를 물론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보도를 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적 부분에 대한 거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는 아예 기사화된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딸, 아들 관련된 입시 비리 이 문제만 계속 공격을 해댔어요. 네. 이게 언론의 보도 태도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왜 심 총장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그럽게 하냐고 보도를. 누가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거 우연의 일치로 몇백만 분의 1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보도를 하셔야 돼요. 당연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뭘 누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리도 없겠지만 딱 봐도 맞잖아요. 기자님들 한번 보세요. 안 맞습니까? 어디 가서 취재를 합니까? 이거를 취재를 하셔야지.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도 예.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김유열 EBS 사장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가처분 인용이 받아들였어요.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럼 판례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판례로 본다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인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고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건 여러 번 나와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면서도 이진숙이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진숙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숙 다시. 네. 왜냐하면 완전 법을 무시해요. 국회를 무시하고요.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해. 아하.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당연히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새로 임명됐던 신동호는 더 이상 출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김유열 전 사장이 새로운 사장이 올 때까지는 임무를 계속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뭐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이게 마음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다. 법이고 뭐고 빨리 내 아는 사람 빨리 임명해놓고 가야 되겠다. 지금 탄핵 파면된 상황 아닙니까? 파면된 상황이죠. 지를 임명한 사람이 예. 그랬으면 가만히 엎드리고 있어야 되고 뭐 법원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다 얘기해놨는데 그렇죠. 그 틈을 비집고 막 나가는 건 용기입니까? 이건 뭡니까? 용기가 아니고 예. 고집을 고집? 좀 좋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이러면 본인도 문제돼서 감옥 갈 수도 문제되죠. 있지 않나요? 나중에. 그 전에도 제가 볼 땐 문제될 것 법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사가 진행돼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더 웃긴 건 이게 이렇게 해서 즉시 항고를 했어요. 또 네. 너무 황당한 거 뭐냐면 이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변호사 선임해야 되죠. 법무법인 선임해야 돼요. 방통위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으로 자기가 저질러놓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세금이 또 들어가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안 된다고 법원 판례들이 계속 네. 있었거든요. 그럼 이인을 하면 하지 안 돼요. 말라라고. 안 해야 근데 되는 거야. 귀엽고 임명했다가 네. 가처분 넣으니까 또 자기들 세금으로 또 변호사를 그렇죠. 선임한다고요? 세금 낭비예요. 국고 손실죄예요. 아. 저는 이거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진숙도 다시 탄핵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되는데. 있잖아요. 할 것 같으세요. 지금 행동을 봐 사퇴를 하겠는지 그게 지금. 아 이게 용기인가요? 참 용기를 무슨 용기 고집이라고. 고집이요? 앞에 하나 뺐어요. 예. 고집. 예, 무슨 고집이야? 이 X 말씀. 고집. 네. 이진숙 위원장 마지막으로 요 얘기도 한번 예.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파면 결정 내려오실 때 예. 윤석열 이진숙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역사에 죄송한 날이다. 뭐 자기가 뭔데요? 정치적 발언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네, 진짜. 뭔데 지가 뭔데? 아니 네가 왜 역사에 죄송합니까? 박지원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네. 저는 당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 당이 있는 전 당적이 없어요. 이유는 방통위원은요 당적을 가지면 안 돼요. 방통위원 하고 싶은 아니 거예요?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왜냐면 아, 정치적 중립성 맞아요. 때문에 그래요. 몇 년간 당적을 안 가지고 안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방송사나 통신사 이런 데서 임원으로 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방통위법에 보면 방통위원이나 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대놓고 편파적이야. 정치적 발언을 막 해. 아니 역사에 죄송한 날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난해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행이 현행범이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아니 공무원도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공무원도. 예, 심지어 예. 방통위원장은 다른 어떤 공무원들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예전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되고 나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이러면 탄핵 사유예요 이게. 그런 말을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본인이 겉으로 드러내서 하면 안 되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유튜브 네. 가서 뭐 저 역사적 죄송하든 역사에 무릎 꿇든 뭐 역사에 어떤 짓을 하든 뭐 상관이 없는데 네. 본인은 지금 방통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방송 중에 뭐 이상한 방송이나 언론도 있지만 대다수의 정상적인 언론이나 방송은 역사에 죄송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혼자 생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방통위원장 직책에서 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방통위법 위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통위법에서 방통위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당적을 갖고 있어도 안 되고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진숙의 행동은 그 방통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보면 여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을 보면 참 창피함을 몰라. 그런 것 같아요. 창피함을 몰라요. 그냥 막 저런 사람 찾아서 뽑아준 건가요? 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런 막 창피함을 몰라. 저는 야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신기하죠.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런 사람만 찾는지도 어떻게 신기해. 저런 사람들만 걸러 모아가지고 저 들어가서 하는지도 참 놀랍기도 하고 어쨌든 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일 수, 예. 방송법 내지 방통위법 예.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데도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다. 예. 글쎄요, 그 많은 책임들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럼요. 어떻게 지려고 저러는지 지켜보기로 하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로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가장 뜨거웠던 정치권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이슈 화합.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뭐 탄핵되고 좀 조용할 것 같았는데 조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참 국민들이 좀 편하게 시청자들도 그 말씀 좀 주시는데 좀 이제 잠을 좀 자려고 하면 하루 잤다고 해요. 하루 토요일 하루 정말 잘 자고 일요일부터 개헌 얘기 나오고 뭐 등등 또 월, 화, 수 또 유한규를 뭐 임명한다고 하질 않나 이런 소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데 이 얘기 먼저 해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했습니다. 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왜 한 것 같아요? 원래 안 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예. 저희 민주당 인사들끼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걸어다니는 위원이다. 위원. 네. 위원 그 자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저희는 청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탁을 받았을 것이다. 청탁을 받아서 이완규 또 한모 부장판사, 함상훈인가요? 함상훈 네. 부장판사 이 두 사람을 물건처럼 끼어 팔고 땅처럼 알박기 하기 위한 그런 또 다른 그러한 알박기, 끼어 팔기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정통성 없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어떻게 대통령 그 헌법재판관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권이잖아요. 네. 한 번 임명하면은 6년간 임기가 지속됩니다. 다음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남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정통성 없는 권한대행이 그렇게 임명할 생각을 하는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렇게 담이 커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요. 뭐 저희 생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주 또 회합 뭔가 작당을 해가지고 이런 또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는 거는 결국은 목적 자체는 마은혁 임명이 아니고 맞습니다. 이완규 네. 특히 이완규를 함상훈도 뭐 그렇겠지만 이 두 사람을 지명하기 네.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네요. 이른바 물타기 용으로 물타기용.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끼워 넣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거는 불법이다. 허용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학의 중론은 이게 선례가 없고 법이 딱 어디까지만 해라 말아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의견으로 학설로 그리고 해석으로 다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행은요. 형식적 소극적인 이런 부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을 3명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건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기 네.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접 지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국회 추천목 3명도 오히려 국회 추천목세 3명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형식적인 마침표만 찍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대행이라서 못한다고 했어요.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자기 말을 뒤집고 자가당착하면서 이런 무리수를 끈다. 이거 오늘 보수 이 사설에서도 일간지 사설에서도 부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이런 건 월권이자 진짜 자가당착이자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무리수를 이 국면에 두고 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완전 인사 알박기를 하고 있다. 이건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이 사람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른바 계엄 당시 안가 4인방 중에 한 명이잖아요. 휴대전화 없애고 그리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란에 공모했을 거라고 의심받는 혐의자를 매우 크게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얼마나 몰상식한가요? 국민이 그냥 뭐 감고 다니게 보여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국민의 개 돼지로 하는 지금 하는 짓 보면 생각하고요. 뭐 탄핵되든 말든 너무 이완규 해 시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이완규 와.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46년 그러니까요. 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호위무사처럼 변호인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변호사 역할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처가, 예. 최은순, 장모, 집사 변호사 역할까지 그건 했습니다. 아직은 뭐 헌법재판소를 왜 갑니까 저런 사람이? 여기에 법제처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법률 자문, 윤석열 정부의 유리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한 게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작년 12월 1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임명된 사람들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인사를 최소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가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친윤석열 검찰들을 초고속 승진시켰고 그것도 네. 무더기로 수십 명. 예.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의 아끼는 후배 신동호 아나운서를 EBS 사장으로 앉혔다가 결국은 법원에서 제동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게 이완규 그다음에 함상훈 판사는요 네. 거의 뭐 진짜 알박기 끼어팔기의 정수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요 12월 14일 직무가 정지됐고 지난주 금요일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승복하지 않아. 불복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요.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공직을 이 사람들은 거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들의 아. 측근들과 나눠 가지는 거야. 그러면 진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그렇죠.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철저히 자기 이익 예. 정말 공직을 약탈하듯이 나눠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끝난 상황인데도 아직 나눠줄 게 있으면 나눠줘야 된다. 알박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좀비 정치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의힘 어쩌려고 그럽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한덕수 권한 대행 작품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한덕수 대행이 뭐 이양규 뭐 압니까? 뭐 알긴 그러니까요. 알겠지만 이게 사실상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으로까지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개인의 작품일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거고 짚어주셨지만 이완규 처장은요. 일단 경찰에 입건이 돼 있어요. 네. 공수처에도 고발이 들어가 있고 한 차례 소환 조사까지 했다는 SBS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회 왔을 때 안가회동과 관련한 질문 받잖아요. 네. 거기에 모르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시점이요.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해제되고 아주 이 야심한 시각에 모였던 거예요. 네. 어떻게 모르고 갑니까? 거짓말이죠. 휴대전화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바꿔버렸다 그랬습니다. 네 명 다 바꿨더라고요. 머뭇머뭇대면서 바꿨고 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봐 바꿨다고 하는데 대단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내란에 공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소 공모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100번 양보해서 집사 변호사, 뭐 변호사로서 그냥 맡을 수 있다라고 해도요. 공직을 어떻게 수행했냐를 봐야 네. 되잖아요. 법제처장으로 있을 때 아까 입맛대로 이를테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이 부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주 정권의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그 법리를 뒷받침하는 공직을 진짜 줘버린 사람이에요. 공직을 공직자의 마인드로 수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수 진영에서는 마은혁 재판관도 편향에 있다. 그 편향은요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인민노련 이러는데 인민이 피플의 약자도 아니고요. 인천민주 노동자 노동자 연맹이에요. 그리고 그 분의 삶의 궤적은 정말
주사파와는 거리가 멀고 그 그렇죠. 계열 자체가 예.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편향, 권력지향적인 사람과 동렬해서 평가하는 건 저는 마은혁 재판관의 인생을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한덕수 대행은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가?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네. 본인이 지금 대권 주자로 이른바 친윤계에서 좀 급부상하고 있어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본인의 입지를 어디로 가져가고 있느냐.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완규를 했다라는 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그런 걸로 간접적으로 보여요. 내는 겁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야, 그럼 뒤에 윤석열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12월 3일 또 12월 그 탄핵 소추된 이후부터 직무정지가 되긴 됐지만 한덕수나 최상목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 직무를 한 것 같아요. 임명도 하고, 야, 내 친구, 내 친한 우리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해줘. 탄핵이 됐는데도 파면이 됐는데도 임명까지 되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네. 것은 뭐였냐면 대한민국 공수처, 경찰이라는 공권력의 정면으로 맞서서 대한민국의 어떤 공권력의 그런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경호처의 김성훈, 맞아요. 이광우 경호 관계자들의 직무 정지와 감사부터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거 해야지. 그런데 이 자들이 아직도 경호처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소요 약탈 사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배웁니다. 공무원들 윤석열의 최측근이 기관단총 들고 한남산성에서 무력 시위하니까 나도 뭐 서부지방법원 판사들 나도 해코지해도 처벌받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치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저는 이 세력들이 어떻게 탄핵이 됐는데도 권한 행사를 할 생각. 이게 참 나라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는 제가 건지 진짜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정권 제가 찍진 않았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다 수치스럽고요. 네. 뭐 이런 추잡한 정치를 하나 참 한심하고 안심스럽고. 국민들이 4월 2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부산에서 교육감 선거를 심판했고요. 네. 경남 거제에서 거제시장 선거로 심판했습니다. 성남 분당 판교에서도 국민의힘 심판해서 민주당 도의원이 당선됐습니다. 4월 2일 그렇게 선거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알며 대한민국이 내 사적 소유물이다. 헌법재판관 직무가 물건이나 부동산처럼 알박기하고 그러니까요. 끼어 팔길 네.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뭐라 그러죠? 어떤 그래요. 탈취한 그런 물건처럼 작물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답답한데 있습니다. 예. 일단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 오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자, 민주당이 일단 할 수 있는 게 권한쟁의 심판, 또 가처분 신청, 네. 또 접수를 받지 않는다, 뭐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이게 법률적인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가동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에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한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 권한쟁의 심판을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는 좀 장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추천 몫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이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청구할 이익이 국회에 있는지가 제가 그게 그게 약간 문제겠죠. 네. 부분이 있고 가처분은 아마 이진숙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때도 해당 규정 그러니까 이게 7인이 있어야만 심리가 된다라는 거 지금 6인 체제인데 나는 그러면 계속 기다리란 소리야? 라고 이 탄핵이 되면 직무집행은 본인은 바로 정지가 되니까 이거 너무 불이익하다고 해서 해당 조항을 가처분으로 받아들여줬던 적도 있어서 네. 이 요건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서 아마 가처분까지는 좀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몫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안 거치거나 거쳐서 이 청문회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은 강행하려면 맞아요. 또 강행할 수 있는 또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빨리 정권 바뀌기 전에는 임명을 하면 안 되고 시간을 지연하고 다행히도 우원식 의장이 안 받아주겠다고 했으니까 인사청문회 절차는 좀 지연이 될 거예요. 네. 이거는 당연하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60일도 채 되지 않는 그 이후에
선임된 이후에 선출된 이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가능성은 있습니까? 안 받는다 그러면 지연이 되는 겁니까? 접수하지 않는다. 국회의장이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던데요. 지연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몇 번 절차적인 그런 신용을 하다가 네. VC에 임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유승무 네, 없이도 임명도 되는 거죠? 예, 뭐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 안 해도 임명할 수 있잖아요. 통상은 보면 인사청문회 하고 부적격 나더라도 한번 재송부 요청하고 그 다음에 임명해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간적 계산 이런 걸 잘해서 저는 부득이하지만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네. 용서할 수 없는 저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그 법 뿌라지들이 모여가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하면 정상적인 우리 국민이나 우리 상황에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법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탄핵이 유효한 카드예요. 왜냐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니까 임명권 그러니까요. 행사는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탄핵을 의도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탄핵을 일부러 나를 탄핵해라. 탄핵시키라. 그냥 한번 탄핵이 기각됐고 다른 사유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가능하니까. 기각이 됐을 때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그 이득을 얻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수의 새로운 주자로도 부상하고 띄우기를 이른바 친윤계에서 하는 맥락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 자기 개인 정치를 한다. 내지는 내란 소력에 동조한다. 이런 의혹에선 벗어날 수가 없고 지금 계속 탄핵을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결정문에도 뭐 넣었다. 이 부분을 네. 국민의힘선 강조합니다만 그래도 탄핵을 했기 때문에 8명이라도 만들었었던 거예요. 헌법재판관 3명도 안 하겠었다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국면에서 이거는 너무 위헌위법적이에요. 탄핵 말고는 다른 카드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죠. 이런 부분은 정말 탄핵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다. 장윤미 예. 변호사님의 그런 추론도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네. 한덕수 최상목 같은 경우는 네. 뭔가가 이권이 걸려 있는 게 아닌가. 두 사람은 한덕수 최상목의 친인척, 예. 자녀들이라든지 어떤 친인척들이 인사적인 이익, 또 사업적인 이득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확실히 챙겨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예. 사실은 뭐 정말 그런 정치적인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정말 하려면 마은혁 재판관을 아예 임명 안 하고 대통령 몸만 임명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 됐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냥 시키면 시키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뭔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이 그러면 시키려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닌가? 가스라이팅. 뭐 어떠한 위협과 워낙 협박 납득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런 그러면 거예요. 최상목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 본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인간 내란숙의 혐의자 윤석열이 아니고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해야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로운 거 아니, 아닙니까? 또 시간이 흘러가면 2달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면 그걸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국민들에게 지탄 받을 짓을 네. 왜 공직자가 하겠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크게 그래서. 물려 있다. 그런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납득할 수 없는 행동. 예전에 한교안 대행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죠. 임명하지 않았어요. 안 했죠. 당연히 안 했죠. 한교안 대행이나 예전에 박근혜 그때 보면 지금하고 아직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대선 치르고 나가면 되는 사람이 왜 난리를 치는지 이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느지막이 법적 책임질 상황도 생길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기 뉴스 토마토에서도 예전에 뭐 작년 네. 10월 11일 명태균 건 관련해서 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영선 국회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대하는 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갔잖아요. 왜 그럴까? 아니 완전히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의 맞아요. 종이었잖아요. 막 그렇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 명태균 씨의 쩔쩔맸습니다. 고압적인 그 태도. 예.
그런 것들이 다 음으로 양으로 공천을 주고 돈을 받고 매간 매직을 하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된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도 네.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뭔가 어떤 의미의 약점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이 대응해야 뭐 야당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조기 대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6월 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출마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른바 삼김 뭐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분들도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네.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저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뭐 이제 민주당의 네. 이 경선과 관련해서는 흥행 포인트가 없다. 아. 이게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흥행은 기본적으로 승리를 본선에서 국민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을 때 유의미한 거예요. 네. 흥행만을 위한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과 대비가 될 거예요. 국민의힘은 여러 주자들이 있죠. 뭐 열 몇 분이 나온다고 지금 하는데 뭐 10령, 15령, 18령 이러는데요. 18용 얘기까지 18령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다 사실상 이제 깃발을 들고 나오는 건데 거기서는 계엄 난타전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흥행이 될까요? 흥행은 될 거예요. 흥행만 될 수도 흥행만 있죠.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그 사이에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보만 포섭하는 정당이 아니다. 우리는 중도 보수까지 포섭하고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그런 정책 경쟁이 아마 경선 과정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자들이 다 행정 능력이 상당히 있고 뭐 이재명 대표랑 같이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아니면 뭐 직격을 하는 아니면 내지는 2등 뭐 착한 2등 전략을 펼지는 알 수 네. 없습니다만 확장성이 있고 뭔가 정말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정치 결사체가 누군지 저는 국민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뭐 비명계를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정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뭐 필요 없습니까? 흥행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예.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예. 자, 동네에서 양아치들 10대 명이 이렇게 패싸움 하는 거를 소셜 라이브로 이렇게 틀어주는 게 흥행이 됩니까? 아니면은 라스베가스에서 마이클 타이슨이 4차 방화전 하는 게 흥행이 됩니까? 이거는요, 아니,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뭐 양아치 몇 명들이 그렇게 동네 패싸움 하는 거 사람들이 뭐 아이고 막 벽돌 던지고 욕하고 뭐 침 뱉고 이런 거를 보면서 뭐 재미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강자가 어떤 방식으로 경쟁 상대와 대화하고 본인의 공약과 포부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고요. 그게 바로 흥행 대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뭐 양아치들 뭐 패싸움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재밌다고 저는요. 비유죠. 예, 비유입니다. 예. 여러 명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국민의힘으로 저는 가보면 비유입니다. 국민의힘으로 예. 가보면 국민의힘 얘기는 아닙니다. 예, 국민의힘 가보면 네. 김문수 장관도 사퇴를 한다고 하고요. 네. 오세훈 시장, 뭐 한동훈, 홍준표 등등 국민의힘 시작은 한 10령 정도 될 줄 알았는데 15령 이제 18령까지요. 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장. 그렇죠. 홍정욱 전 의원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나오죠.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네. 과거에도 대선 승리 가능성이 낮을 때 오히려 더 난립을 한다라고 그 정당에서.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뭐 각각의 정치적 셈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른바 뭐 김기현, 나경원 또 뭐 이렇게 거론이 되는 의원들 이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뭐 각하될 거다, 기각될 거다. 이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대선이 내 거일 거다. 국민 보고 내가 갈 거다. 이 네. 생각보다는 이걸 당권을 가는 하나의 이 디딤돌로 볼 거다라는 거고 지금 뭐 홍정욱 의원도 이야기를 나와서 저도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결국에는 성사는 되지 않을 안될 거다라는 것이다. 평가가 많고 일단 본인의 권력 의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새 인물 이러니까 계속 외부에서 출연하고 또 일각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본인의 언어로 뭔가를 선언한 적이 없어요. 그나마 유효하게 한동훈 아니면 김문수 홍준표 이 정도의 주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세훈
이 사람들은 계엄의 덫에 그냥 걸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 어떻게 했어요? 나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언제 탄핵에 찬성한다 그랬냐? 나 법원 판단 한번 받아보자는 뜻이었다. 탄핵 의결까지 내가 찬성한다는 거였다. 이거 말장난이에요. 국민 우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계엄에 명징한 메시지 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아니요. 그 이후에 탄핵에 반대하는 애국 시민들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구 헤맸던 거예요. 윤석열의 그림자가 두렵거든요. 당내 경선을 뚫으려면 강경파들한테 호소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 발목을 잡을 겁니다. 확장성이요? 1도 없을 겁니다. 꽃꽃문수 나오면 땡큐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지금 뭐 진짜 많아요. 황우여 전 위원장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좀 안정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도 좀 능력이 인정받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따르고 여러 가지 당무 관련해서 무리가 없는 사람을 신중하게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 당도 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장을 좀 뭐라 그럴까요? 증명된 사람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21대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구였어요? 이상민 전 맞아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이상민? 예. 국민의힘 지금 가 있는? 예. 그래서 이분이 제가 진짜 그때 경선 캠프에 있어서 아는데요. 예. 후보보다 본인이 더 튀려고 그래. 그래요? 그리고 막 쓸데없이 막 그러니까 흥행시킨다고 분쟁을 막 유발시키는 거죠. 막 계속 본인이 뜨려고. 결국은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 지고 나서 국민의힘 가버렸잖아요. 좀 이상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가서 사실 선거관리위원장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바람은 좀 있었는데. 황우여 위원장이 하고 진짜 있어요. 예.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황무여 전 비대위원장 같으면 잘한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을 했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죠. 민주당도 거부했고 진보당도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 되게 어려울 거고 네. 어제도 이제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가 그래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다시 한번 이 제안을 하던데 일단 선거인단 구성을 할 때 일단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걸 어떻게 배율을 맞출 것인지부터 사실 협의가 사실 어렵고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아마 흥행에 본인들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저는 의도까지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본인들이 담양군수 선거 때 내세웠던 구호가 있어요. 예. 대통령은 민주당이 군수는 조국혁신당. 그래요? 예, 그걸 또 사자성어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구호로 만들었던데, 그러니까 정말 대선에 뭔가 의지가 있어 보이질 않고, 다만 이 판세에 그냥 스쳐버릴 순 없잖아요. 공당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차원인데 이거를 다른 타당이 받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주자가 있나요? 조국 감옥에 있잖아요. 전 대표. 글쎄 이제 가능한가요? 대선 그러니까 아무나 나간다면 나가지는 거예요, 그냥? 대선 관련해서는 조국 전 당대표조차도 그렇죠. 감옥에 이재명 있잖아요. 대표와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진보의 표를 나누는 지난번 대선 때 사실은 정의당에서 표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대선에 졌다는 졌잖아요. 예. 그런 평가도 많습니다. 그러한 눈은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정당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구책, 노력, 또 명분 쌓기. 이제 본인들이 뭐 지역에서 선거할 때 대통령은 뭐 민주당. 뭐 지역 일구는 조국혁신당 얘기했는데 바로 또 대선 후보를 선출했을 경우에 역풍을 맞을 수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거짓말하네. 그러니까 본인들 후보를 내기 위한 명분 쌓기,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민 비조 해가지고 지난 총선 때 그래도 많은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글쎄요, 정당이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만 본인들이 판단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기 대선 앞두고 지금 개헌 얘기도 있고. 헌법재판관 또 지명한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대선 정국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좀 짧게 저는 정리해 대단히 주십시오. 무책임하게 네. 개헌 논의도 좀 던진다는 인상을 받고 네. 기본적으로 그 권력구조 개편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네. 국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요. 뭐 3년으로 줄여서 한다? 이거 한동훈 대표도 무책임하게 이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본인이 대통령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던진다는 인상을 예. 강하게 줘요. 이건 수기하고 고민하고 2030 저는 지방선거랑 대선
기간을 맞추는 스케줄로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짧아요. 6월 3일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중간에 당내 경선, 뭐 후보 등록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간은 너무 빠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뭘 정리할까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민주당.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를 아마 네. 사무처 중심으로 잘 해왔고요. 사실은 이러한 경선 3주 동안의 경선을 해도 몇십억 원의 비용이 들고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그걸 잘 준비해 왔고 아마도 1차 아마 그 예선 본 경선이 있고 예선이 있는데요. 한 본 경선에는 4명 정도만 4명만. 치러서 네. 선거전을 치를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김두관, 김경수, 그다음에 김동연, 삼김. 예, 3김 정도가 또 이제 거기서 더 포함된다면 김부겸 의원인데요. 이제 어떻든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봤을 때 나머지 3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렇게 대선 경선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지명도와 향후의 어떤 당권이라든지 광역단체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전 포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할 거로 치열할 보입니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국면이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장윤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지금 참여를 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입니다.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 모랩에 가입하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 한 번만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입니다. 박주민 의원과의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4일날 윤석열 파면이 되긴 했지만 내란이 완전 종식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또 조기 대선 이야기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자, 지난번 모셨을 때는 스튜디오도 이런 스튜디오 아니었고요. 네. 특히 이제 파면된 이후에 이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파면 선고될 때 기분이 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다들 뭐 8대 0일 거다, 네. 8대 0일 거다라고 얘기했고, 저도 누차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워낙 이제 시간이 길게 네. 지연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속이 취소됐는데 그렇기도 직시항고를 하고요. 포기한다든지 예.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뭔 짓을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좀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8대 0이 나와서 네. 굉장히 기쁘고 마음이 좀 편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한 마음, 그 마음이 많은 국민들이 가진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 그 결과가 혹시나 바뀔까 봐 네. 막 그런 불안감들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완전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강폭 행보 일단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은혁 재판관도 재판관이지만 또 다른 후보자 2명을 다시 또 맞습니다. 지명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덕수 대행의 행보. 참 진짜 황당한 일이죠. 네. 어,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총리고요. 네.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시스템적으로만 권한을 잠시 대행할 뿐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몫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인 것처럼. 예. 예. 거기다 더 심각한 거는 이완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필 이완규입니다. 네. 일부러 국민들 뭐 매기려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느낌 듭니다. 좀. 뭐 이완규의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12월 3일 내란이 있은 다음 날 4인 회동이라는 걸 했던 사람으로 경찰에서는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지명을 한 거고. 그래서 권한 없는 자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지명하는 진짜 황당한 모습이고요. 네. 이거를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제가 우리 박 변호사님을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격은 있지. 예? 한번 예. 자격은 둘 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세요. 아, 그래요? 제가 지명했잖아요 지금. 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느낌인 예. 거예요. 자격 없고 놀랍네요. 권한 없는 사람이 지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네. 아무나 길 가는 사람 잡고 이제 내일 인사청문회 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이거 하고 똑같아요 지금. 자, 그 이완규라는 게 참 놀랍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좀 국민들 무슨 어떻게 알고 탄핵된 지 며칠 지났다고 네. 파면된 지 며칠 됐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거기다가 생각할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완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헌재 재판관 간다. 네. 그다음에 소장시킬 거다. 소문 파다 했잖아요. 계속 그 얘기 났었습니다. 계속 그 얘기 네.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도 윤석열이 인사를 하고 있다. 지금도 윤석열이 인사를 하고 있다. 예. 결국은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고 그때부터 업무 정지가 됐고 지금 네. 파면됐기도 아예 이제 대통령도 아닌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파면된 지금까지도 한덕수, 최상목 등을 통해서 뭔가 다 하고 있었던 다 거 하고 아니냐 있는 것 이런 같아요. 얘기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 그런 것 인사도 같아요. 했었죠. 다 500명 했죠. 정도. 예.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명하고 또 선출됐었던 마은혁 임명 안 하고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아니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완규는 정말 40몇 년 지기 윤석열 지인에다가 지인이에요. 공기에다가 뭐 예. 그런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 인천 지역에 어떻게 좀 출마시키려고 했었던 예. 사람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출범한 이후부터 계속 헌재 재판관 간다 저 사람. 잠깐 법제처에 있다가 헌재 재판관 간다. 그다음에 좀 있으면 소장도 한다. 네. 그 얘기 들렸던 사람이잖아요. 한독수가 왜 갑자기 이 사람 꼽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윤석열이 작품이다. 인사하는 거예요. 윤석열의 작품이다. 이렇게 의원님이 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헌법 쿠데타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더라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오버하신 것 같다. 대통령 아니다. 토끼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방법이 좀 있습니까?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네. 찾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권한쟁의와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국회에서도 지금 국회 인사청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네. 가처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게 참- 그러니까 인사청문 요청 후에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안 그거를- 받으면 아하. 그 시간이 아예 시작이 안 된다. 야.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아니다 요청한 건 사실이니까 무조건 시간은 흐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은 함상훈 부장판사입니다. 이 판사는 김경수 전 지사 2심에서 실형 선고한 인물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김학의에 예. 대해서 불기소한 것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넣었더니
아니야 검찰이 불기소한 건 타당해라고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 잘 찾아내네요. 그러니까 검찰의 예. 편의를 되게 봐줬던 사람들 좋아하나 봐요. 이완규는 검사 출신이고 예. 함상훈 이 사람은 검사의 편의를 봐준 또 예. 재판 경력이 있고 참 이 두 사람 뭐 어차피 권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한덕수가 이렇게 한 이유가 대선 출마 얘기도 있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 이 부분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요청을 다 따라주고 네. 그렇게 하면 뭐 윤석열이 한덕수가 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한마디 해주고 예. 그래서 한덕수가 뭐 그 바람을 타고 뭐 대선 후보가 되고 네. 다 꿈 같은 소리죠. 지금 내란에 편승하고 내란을 지속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국민이 선택한다? 그럴 리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그렇게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망하는 거죠. 망하는데 그럼에도 멍청한 불구하고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도 윤석열에게 발목 잡힌 거 아닌가. 뭔가 잡힌 게 있다. 뭔가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죠. 뭐 2달 채 안 돼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네. 굳이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해 줄 이유는 사실 아니, 없는 자기가 거. 권한 없다는 거 다 알 거예요. 그거 잘못되면 뭐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오죠.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권한도 없으면서 한다면. 권한이 없다는 거를 왜 알 거라고 제가 네. 얘기하냐면 당연히 뭐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어제 헌법학회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위헌이다. 때문에 예,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알 거고 예. 특히 황교안 네. 똑같은 케이스가 황교안 권한대행이잖아요. 할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이고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하면서 대통령목 험재 재판관을 임명 안 한 바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 뻔히 알잖아요 예, 지금. 맞아요. 예. 그런 전례도 있는데 예. 알면서 이런 짓을 한다. 알면서 뻔히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권한이 있어야 책임이 있죠. 책임질 그냥 나도 권한도 없는 사람이. 저도 권한 없지만 제가 우주를 지배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예. 예. 우주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예.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데. 권한도 없는데 예. 아무것도 아닌데. 황당한 진짜 무슨 지금 다들 무슨 약에 취해 있나? 정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법적인 얘기도 하고 뭐 가처분도 하지만 재탄핵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걸어다니는 위원들, 살아 숨쉬는 위원들은 예.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지금 보세요. 한덕수 대행이 네. 이완규를 지명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 나누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거 윤석열 인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전에도 다른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이 공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맨날. 공간에요. 네. 근데 어떻게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도 위헌이고 네. 이 이완규 지명한 것도 위헌이고 평상시 행실로 봐서도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건 1도 기대할 수 없어요. 이 살아 숨쉬는 위원들, 걸어다니는 위원들은 네. 빨리 정리해 줘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된다. 진작에 제가 탄핵하자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상목이나 최상목은 지금 한덕수. 올라 법사에 가 있잖아요. 네. 최상목, 한덕수 이 두 사람 다 탄핵을 해버리면 다음에 이주호 하면 되죠. 아. 예. 이주호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최상목 한덕수보다 못해? 막 이러면서.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탄핵 그렇죠. 추진한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최상목이 그동안 보여줬던 위헌적인 행태들. 네. 근데 한덕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위헌적인 행태가 가볍냐고요.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잖아요. 예. 아니 대행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지금 60일도 채 대행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데 6년 임기짜리 헌재 재판관을 넣겠다. 이거는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헌재를 망가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지금 눈 뜨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거기다가 이완규가 누구냐? 우리가 얘기했지만 내란 주요 종사자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온 지 3, 4일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국민들 보고 막 비웃는 거예요 지금. 조롱한다고 느껴질 조롱하는 수도 거예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좀 공론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탄핵을 그렇죠. 하려면. 얘기해야 되고. 최상목은 지금 뭐 법사에 와 있지만 네, 최상목에 대해서도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예.
자, 뭐 탄핵 얘기도 나오지만 또 주말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하루 정도 편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저는 하루도 안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되는 날 예.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아유 제가 좀 예. 얘기만. 그래가지고 네. 그날 바로 네. 그 대구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월요일 날 그 장지에 모셨어요. 예. 그 와중에 일요일 날 또 일도 또 있었어요. 네. 우원식 의장이 개헌 또 이야기를 꺼내서 음. 이것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논란이 하루 만에 조금 잠재진 게 한덕수 대행 행동 때문에 다 잠재진 거는 맞는데 네. 어쨌든 이 개헌 논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백분 토론 나가서 네. 봤더니 모든 정당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음흠. 그리고 우리 지도부도 어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개헌은 다 필요하다. 네. 근데 두 가지. 하나는 내란이 좀 종식이 돼야 개헌이라는 걸 차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 위헌 헌법 불합치하는 상황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두 가지 얘기하셨고 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개헌을 이왕 할 거면 예. 뭐 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전문 수정 같은 부분은 조금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차분한 논의가 좀 필요하고 심지어 권력구조 개편 같이 오랫동안 얘기되었던 부분은 논쟁적인 부분이라서 시간과 공을 좀 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각 대선 후보들이 만약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네. 개헌에 관련된 내용을 걸고 공약으로 걸러도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공약으로 걸고 대선을 치르고 당선된 사람이 그 공약에 터잡아서 개헌안을 만들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뭐 또 지방선거도 또 있으니까. 지방선거 있으니까 투표할 기회가 또 있죠. 예, 그때 예. 뭐 1년 지나서도 가능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우원식 의장이 이 꺼내던 이유는 뭘까요? 개헌 그래서 뭐 한 이유? 본인 입장에서는 예. 뭐 대선 때도 빠르게 하면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정당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면서 뭐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정리됐다고 봐요. 시간도 아주 촉박하더라고요. 시간이 보니까. 없어요 지금. 그냥 예. 뭐 하여튼 막 그날 꺼낸 거는 빨리 꺼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꺼낸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그 확보하려면 한 다음 주까지는 네. 개헌안이 나와야 시간이 되는데 없을 그 것 같- 안 될 시간이 것 사실 같아요. 불가능한 네. 얘기니까 아마 이거는 사실 그냥 개헌론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네. 봐도 무방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자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대선 일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얘기해 보면 국민의힘이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시작은 뭐 10용 얘기하다가 지금 18용까지 18명 정도 나온다고. 아니 그래서 제가 예. 어제 그 의원들 모여서 이제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조그맣게 아하, 의원회관에 거기 제가 잠깐 들렸어요. 거기 샤워할 수 있어서 예. 어제 TV 출연하기 위해서 면도 좀 해야 돼서 네. 내려갔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3, 4선 의원들이 모여서 3, 있는 4선.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웃으면서 농담을 하는데 네. 형도 한번 나가봐 형도 다 나간대 다 막 이러면서 18명 넘은 이게 제가 보기에 지금 예. 국민의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뭐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은 분위기 속에서 네. 뭐 당권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지방선거를 놓고 뭔가 생각 있고 뜻 있는 사람들은 다 움직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지금 보니까 뭐 김문수, 안철수, 오세훈 등등 다 나올 것 같은데 가장 유리한 쪽은 좀 누굴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뭐 김문수, 김문수 당의 당원들에게 아주 그렇죠. 지도적 예. 압도적 지지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 몇몇 매체에서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무당층을 대상으로 보수 후보 어떤 사람이 좋냐라고 네. 돌려봤더니 뭐 유승민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유승민이 되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오세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실제로 근데 아마 당의 기반이 워낙 약하고 네.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예. 아니면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유승민? 예. 지금 또 국민의힘 선거 방식대로라면 당원 5, 뭐 맞아요. 일반 여론 그래서 5 김문수가 이러면 제일 유리한데 상당히
제가 이번에 이제 장인 네. 상을 치르면서 대구시군요. 예, 대구에서 근데 몰랐습니다. 모시고 올라왔어요. 아하, 모시고 예, 올라왔는데 예. 서울에서 치렀는데 네.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나 뭐 야당 국회의원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네. 다 물어봤어요. 아하. 국민의힘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물어봤더니 의외로 제일 많이 나온 게 한동훈. 한동훈요? 예, 한동훈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유승민을 얘기하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아. 의외로 김문수가 나올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우리 당 의원들이 보기엔 그런가 봐요. 아하. 예. 한동훈이 좀 윤석열하고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 아닌가요? 좀 근데 그것 요즘에 보면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오르고 예. 이제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아마 오세훈과 홍준표는 정리될 거라고 우리 당 의원들 그래 따지면 한동훈밖에 안 남네요. 하고 예.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정도가 남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경선 과정에서 좀 힘을 잃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확장성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예.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지켜보기로 하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김두관 전 의원 출마 선언하셨고요. 네. 김동연 지사도 오늘 출마 선언한다고 하고 오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뭐 할 것 같아요. 오늘 대표 그만두시고 예, 아마 내일 조만간에 뭐 9일이나 하시겠죠. 뭐 예. 하겠죠. 자 민주당도 경선 체제로 지금 돌입하는 겁니까? 네, 네. 아, 황당한 거는 국민의힘이 D 며칠 제일 먼저 건 정당이잖아요. 선관위원장 제일 먼저 임명하고. 하고요. 비대위원장 임명을 했는데 그 선관위원장 임명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잘 하실 사람인지 자주 아닌지.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그 류의 일을 일들을 자주 하시는 분이죠. 거 예. 맞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 방식 같은 것도 예전에 있던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새로 정해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보면 조금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네. 역선택의 우려. 그러니까 지금 국민 경선인단을 국민 완전 경선 그게 예, 모을 문제라면서요? 경우에 네. 그 부분에 역선택이 가능한 구조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원래 국민 경선인단을 도입할 무렵에 당원의 수가 한 20만에서 30만이던 시절이라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원이 100만이 넘었는데 그럼 당원에 대한 존중, 당원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네. 뭐 이런 것들과 당원 숫자 자체가 늘면서 이 당원의 뜻이 국민의 뜻,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뜻하고 많이 유사해졌기 때문에 국민 경선인단의 포션을 50% 둬야 될 필요가 있나? 아하, 뭐 이런 굳이. 이유 예. 등등등을 들면서 개편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저도 문제의식을 좀 들어보면 그 문제의식 타당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룰 미팅 해가지고 좀 아. 바꿀 수 있죠. 시간이 뭐 네. 짧긴 하지만 뭐 후보자들이 다 합의를 본다면. 네. 근데 사실은. 최근 역선택에 대한 네. 우려는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수라고 부를 수 없죠. 극우라고 불리는 분들이 사실상 지금 어마어마한 직결력과 행동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분들이 단체로 또 네. 집단으로 좀 들어와서 뭔가 표를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룰도 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이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당은 일단 거부를 했더라고요. 사실 뭐 아까도 잠깐 예. 두 패널이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뭐 오픈 프라이머리 하기는 어려울 것 네.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각 당이 후보를 다 선출하고 다 뽑고. 당원 당규와 네. 각자가 갖고 있는 룰대로 선출을 한 뒤에 필요하다면 단일화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처음부터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네. 의견 주시네요. 자, 뭐 이번 대선 이제 시계가 출발이 됐습니다. 사실은 금방 갈 것 같아요. 6월 3일이니까 벌써 2달 채 안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의 어떤 이슈, 최대 변수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화두. 뭐 첫 번째 화두는 아마 내란에 대한 종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네. 생각하시니까. 두 번째는 최근 통상 등을 비롯한 경제 이슈일 겁니다. 미국도 예, 그렇고요. 미국 문제를 포함한 경제 이슈일 거고요. 세 번째는 뭐 여전히 지금 우리가 뭐 풀어야 되는 과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외교나 안보에 대한 문제겠죠. 예. 해야 될 게 많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전이라든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 네.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겠죠. 정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 대통령이 어디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도 꽤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용산에 가는 게 맞냐, 그렇죠. 아니 청와대 돌아가야 되나, 세종에 또 분사무실이 그렇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도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벌써부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금방 이게 용산 되는 거를 건 아니죠. 금방 움직이기 되는 건 아니죠. 어렵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탄핵이 되는 게 안 좋은 게 인수위도 없고 없어요. 바로 이제 정권을 운영을 해야 돼, 국정 운영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 문제가 될 것 같고, 선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준비도 좀 해야 되겠네. 이게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쉽지 어느 않지만. 정당이나 네. 수권 정당이라고 본인들을 생각하는 정당은 네. 이번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 기간이 워낙 짧고 짧잖아요.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예. 선거 치르면서도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계속 해야 그게 된다. 책임지는 자세죠. 예. 나는 일단 이기고만 볼 거야. 이기고 났더니 좀 기다려봐. 예. 2달은 혼란이야. 예. 이렇게 하는 건 또 안 책임지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길 때 아니면 가면서 어디서 직무를 볼지, 이 부분이 어쩌면 좀 가장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또 생각이 네. 듭니다. 용산에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방송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의 용가라사대, 신유진, 김필성 변호사의 이슈 3합, 또 쇼미더민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